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리동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부의안건 183페이지 의안번호 640 거제시 동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리 정수 조정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리 정수를 209개에서 201개로 개정하고 연초면 한내리 항공마을을 항공마을과 숲속의 아침뷰 마을로 분리하며 연초면 한내리 정수를 2에서 3으로 관할구역은 한내, 한곡, 숲속의 아침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는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천부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일을 별채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판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일 개정안과 부칙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백사입니다. 검토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0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3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지역을 행정리로 추가하여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내리 원래 정수를 두고서 해서 이제 숲속의 아침뷰 아파트 그거 때문에 예. 우리 아파트 주민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600세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세대 정도에. 아니, 그래서 그걸 넣어서 개정하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에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태열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태열 의원과 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열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원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649호 부의안건 책자 175페이지입니다. 그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제 시민의 날에 향토 문화를 개성하고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양심을 고취시키며 시민화합 축제의 현행화와 운영의 합리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를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 2조를 그제 시민의 날을 매년 10월 1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 3조를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하였고 안제 4조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5조를 그제 시민원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비용 추계,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입법 예고 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그제 시민의 날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제 시민의 날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그제 시민의 날을 정하여 향토 문화를 개성하고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양심을 고취시켜 시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그제 시민의 날, 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는 매년 10월 1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1항 그제 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호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2호 그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3호 그제 시민상 수여, 4호 역사 문화 예술 체육 행사, 5호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2항 제1항에 따라 기념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그제 시민의 날 기념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념 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면동 주관단체 행사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위탁 시장은 시민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그제시가 출연한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시민헌장 1항 시민의식 및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그제 시민헌장, 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를 별표와 같이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대표가 낭독한다. 2항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제 별표에 있는 그제 시민헌장은 책자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 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부로 649 그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제 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현행화하고 그제 시민상과 명예시민상 수여 근거 마련, 그제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우리 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그제 시민의 날 조례는 앞전에는 그냥 뭐 문화예술 행사, 체육 행사,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세부적으로 우리 그제시 명예 시민증 수요라든지, 그제 시민상 수요 이게 이제 들어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행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현행화해서 조항에 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우리 그제 시민 헌장도 이렇게 낭독할 수 있도록 이거는 계기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마 이제 그제 시민 헌장 올해 같은 경우를 따지면 한화 한 명, 삼성 한 명 이제 현장에서 이제 현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직군 중에서 뽑혀와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그때 그제시의 상징이 있는 그의 인물들에게 시민헌장을 낭독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또 시민헌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르는 시민들께서. 그래서 또 그것도 또 시민들께 홍보하고 그래서 그제 시민헌장을 좀 낭독하게 하고 또 그제 시민헌장을 알릴 수 있겠다 해서 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시민 대표가 낭독하게 돼 있는데 시민 대표는 어떻게? 이제 시민 대표는 이제 행정가에서
예, 담당 팀에서 그때 이제 해마다의 상징성을 좀 부여해서 말 그대로 저기하게 선정해서 낭독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뭐 김행정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발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살정 제2항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어살정 제3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본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의 제안 설명 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동수 의원과 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50호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연임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에 연속성을 확보하고 성별 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해촉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성별, 연령별 프로그램의 다양화 촉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 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하고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8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제23조 제3항 중 안토록하고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부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50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사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의 연속성과 주민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주민자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장의 임기 제한이 없는 경우 독단적인 운영이나 집행부와의 관계가 고착되어
회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전문성 있는 외부 감사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추가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제7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초래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신설된 우리 14조 7항 7호 8호 9호가 지금 우리 본문에 우리 제5부터 7호까지로 돼 있어 갖고 이거는 자꾸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데는 동의하시죠? 예, 저한테 질의하셨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아, 못 들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아니 이게 처음에 질문자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예. 질문자를 예. 그 부분에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수정하는 그런 동의를 하시죠. 네. 예. 그리고 이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우리 10조 제4항 중에 우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우리가 이제 개정하면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삭제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운용 또 이 조례의 소비자라고 하겠습니다. 예, 뭐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부 면 지역에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한 곳에서는 주민자치회장을 맡아줄 분이 인적 자원에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이 조항을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이 간 것입니다. 그럼 맨 지역에서 우리가 저 회장을 우리가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그게 인적 자원이 없어서 우리 이거 수정을 좀 해서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자. 또 예, 그렇게 좀 폭을 좀 넓히자는 네, 그런 그렇죠.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동지역으로 오게 되면 동지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회장 이 선거 때문에 아마 뭐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그 사람을 동원을 해갖고 일단 다 넣어서 주민자치 넣어서 갖고 선거거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열되게. 그러고 또 그렇게 다 모집을 했는데 자기가 민원 회장이 안 됐다라고 해갖고 또 다 빠져요. 떨어진 회원들은 이런 사례도 또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례를 2년으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고 하면 면 지역의 인적 자원은 없어서 이렇게 좀 맞을 수 있지만 동지역의 인적 자원이 좀 많은 지역은 서로 이렇게 또 갈등을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뭐 우리 언론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뭐 충분히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 또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또 시민사회 단체 운영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잘 의논해서 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주민자치라는 게 이제 그 뭐 동을 아우르는 주민자치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우리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도 뭐 한 600세대, 뭐 1000세대, 제일 많은 데는 뭐
우리 1754세대 대동다습도 있고 이 정도면 저 웬만한 면 아닙니까, 그죠? 면보다 클 겁니다. 남부 면보다는 훨씬 클 거고 한 개 동이. 이제 그런데 이제 준용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도 아시다시피 아마 나누는 기준이 300세대, 500세대 이제 준용하는 기준이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라든지 어떤 것은 또 300세대 이하 이렇게 되는데 300세대 이하는 입주자 대표부터 동대표부터 입주자 대표까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500세대 이상이 올라가면 연임 제한을 분명히 둡니다. 2번 이상 연임을 동대표도 2번밖에 못 합니다. 동대표가 돼야 회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 동에 회장이 출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동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 2회 이상 공고에서도 출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출마해가지고 찬성 반대 투표해가지고 다시 동대표가 되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은 면대로 사실은 인적 자원의 풀이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또 역량도 뛰어난데 2년 연임에 걸려가지고 더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하듯이 2회 이상 연임을 못하게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출마자가 없을 때, 출마자가 없을 때는 뭐 2회 이상 공고한다든지 회장을 뽑을 테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만약이라도 뭐 출마자가 없는 경우에는 또 다시 연임할 수 있게끔 하면 동은 동대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면은 면대로의 인적 자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의원님이 발의하기 이전부터 한 수개월 동안 같이 의논을 많이 했고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는 측면은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거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과 동을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갈등이 있는 지역도 세세하게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연임 제한을 없애는 게 앞으로 방향에서는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갈등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시민사회가 그런 갈등을 스스로 자정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쪽으로 가야지 이 연임 제한을 가지고 두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실무진과 의논하고 검토해서 이 부분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입대위를 6년 하고 감사를 4년 하고 입대위 대표회장을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아는데 이 입대위든 동대표든 회장이든 이것도 권리 관계나 이것도 하나 자리라고 계속 연임해서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런 연임의 폐해가 나오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서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보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훨씬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몇십 년 동안 더 긴 시간을 거치면서 해왔던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적용도 해왔고 계속 그때 문제가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갑질이라든지 경비원 갑질 관련해서도 그때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계속 규칙이 바뀌면서 계속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 하나에 딱 정립이 돼서 바뀌지 않는 것은 연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그런 공감하고 부분도- 제가 예전에 임대주택 분양 대책위에 활동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시민사회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동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제한하는 이유는 개인 또 세대별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수선 충당 유지금으로 인해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계약들 이런 부분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뭐 접하셨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제한을 하는 사항이고 이 내용은 뭐냐면은 회장에 대한 연임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고 리더십을 가진 지역사회 리더들이 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다뤘기 때문에 공동주택 그 대표와 지금 이거를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우리- 부분은 우리 그 이장님도 이 통장님도 연임 제한이 없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3년이 안 되게 우리가 그죠 그 규칙입니까 규칙을 개정했죠. 그래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통장님도 40년씩 45년씩 하셔가지고 뭐 20년 하신 분도 계시고 통장님도 좀 그 다른 말 분도 같은 하시고 싶은 분도 경우에는 계시는데 기존 아까 분을 이길 수 없으니까. 공동주택처럼 뭐 마을에서 그 유일하게 다른 사람이 출마하지 않고 그분에게 하겠다고 가반수 이상의 동의를 하는 형식을 취하면은 또 계속 연임할 수 있거든요.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통장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행정에서 연임의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그 뭐 통장 그러니까 이 통장 선출에 대해서는 마을의 관리, 마을의 규약이 우선한다 아닙니까? 그 규칙보다 우선한 게 마을의 규약이더만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그 연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좀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없앤다든지 하는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 마쳤습니다. 예,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먼저. 예,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그 김덕수 의원님 의원 그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 질문은 우리 행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약간 동의가 안 되는 게 면하고 동하고 같이 이렇게 그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 이태일 의원님이 설명을 충분히 100% 잘했습니다. 우리 이 통장에 한 번 연임하고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 규약을 우리가 왜 바뀌었겠습니까? 작년 그 작년에 그만큼 문제가 많았습니다. 연임은 본인들은 보통 도장을 받아서 마을에서 이장을 더 해달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인터뷰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장님이 이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압도 있었고 도장도 억지로 받은 사례도 있었고 20년, 30년 했는데 이게 민주주의 원칙으로 안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임에 제한을 반드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비롯해서 회장님들 너무너무 현장에서 수고 많으신 거 압니다. 우리가 손에 닿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뭐 어떤 각 지역에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뭐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충분히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이번에는 첫 번째는 출마자가 없으면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동해 그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동해 얼마나 주민자치회 회장이 인기가 좋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 회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1년 전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안석봉 의원도 말했지만은 자기 사람을 넣거나 그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동하고 같이 구분이 안 된다는 이것도 발상이 맞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공동주택 법률에 따라서 또 면동 단위에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그 2년을 뭐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해서 이거는 우리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네. 우리가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말하는 게 설득력이 전혀 와닿지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회를 하고 좀 회의 논의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명희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아까 우리 조대용 의원님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정현 김동수 의원님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한테 결국은 이제 임기 때문에 그러죠. 회장 임기. 다른 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주동은 이번에 그 우리 전미자치 회장님이 그
그 앞에 그 모 회장님이 갑자기 이제 그만두려 바람에 이제 그 뭐 보궐도 아니고 그 뭐랍니까 그 자녀 임기 네. 1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잘해놓으니까 이제 여론에 힘입어 한 번 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든 저렇든 2년을 할 수 있잖아요. 2년은. 두 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두 번. 두 번이라는 게 이제 4년이네 그러면.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도래하면은 4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분이 나도 한번 해볼란다 하고 나오면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2년 나올 사람 없으면 또 2년 또 나올 사람 없으면 또 2년 그렇게 되는 거죠. 현행은 이제 한 차례만 연임하기 때문에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바뀌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뭐 면이 어떻고 동이 어떻고 했는데 그 요거 그 잘하면 뭐 좀 더 하고 못하면은 이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 아주동은 좀 특이해서 이분이 잘 못한다. 그럼 1년 하고도 바로 이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진짜 뭐 심도 있게 한번 응원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찬성합니다. 예. 네, 조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명희 의원님 또 좀 저희가 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그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 이태열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면. 그리고 관장님 신설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7호, 6호, 네. 7호, 8호. 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제출 의무 내 그 전과 기록지를 그 경찰서에서 떼가지고 첨부하는 겁니까? 그거는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별도로 확인은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이 조항은 들어오는데 이게 맹점인 거예요. 근데 신설 조항이 되면 그 사람이 성폭력 범이 있는데 범죄가 있는데 내가 숨기면 말 그대로 내가 다른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왔다 칩시다. 요 오랜 지역에 있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이 어떻다더라 알 수 있는데 계속 이게 청소년 관련 조례든 뭔 조례든 이 조항이 계속 옵니다.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도. 그런데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제도 운영 측면에서 저희들이 본인 동의를 받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경찰서 범죄 이력줄에 안 띄지 않는 이상 모르죠. 하지만 네. 이런 조항도 없으면 우리 그렇죠. 지역 내에서 뻔하게 아는 분이 주민자치에 이혼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최소한의 장치 만드는 거 동의하고 저는 실효성이 있어야 네, 된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시듯이 뭐 개인정보 동의를 좀 받아가지고 조회하는 식으로 뭐 좀 이렇게 행정에서만 알 수 네네. 있도록 그 사람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네네. 당신은 이런 사유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개인한테 통보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하더라도 알아야 된다. 네네. 우리가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예.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뭐 찬성 발언도 계시고 반대 발언도 계시고 또 수정 안도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태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 내용입니다. 제10조 제4항 한 달을 다만 한 차례 연임 후에도
다른 호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제7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이태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어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태열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이태열 위원의 수정 동의는 어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얘기할까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정명희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주민자치회가 어떤 단체보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주민 예산의 8억에서 8억 과장이 8억이죠. 8억 정도의 예산을 소유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치법규나 주권을 줘서 각 지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각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주민들이 모여서 아주 중대한 이런 것들을 언론하고 추진하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10조 제4항 이걸 보면은 뭐 면동은 충분히 사람이 부족하고 우리 주민자치 회원을 모집하기가 아주 힘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연임에 대한 거는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고 별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제가 들어서 한 3년 6개월을 보면은 동단위에는 주민자치회 회장에 대한 건의가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인정도 받고 저희 위원들도 주민자치회 회장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각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정 내용의 그 조항을 보면은 다만 한 차례 연임 후 다른 호선자가 없을 경우에 연임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이게 그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호선자가 없다라는 그 명분 아래서 계속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하고 4년에 마무리를 하는 게 더 동단위는 민주적인 원칙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거를 따로 뭐 상위법에 우리 주민자치 상위법에 따로 분리가 안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퉁쳐서 면단위를 해서 한 차례 연임 후에 호선자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법률적인 근거나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회장을 하다 보면은 회장님을 선호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딱 한 2년 하면 장악이 됩니다. 근데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하려면은 그 위원들하고의 신뢰나 교감이나 쌓는 이런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준하는 반이 넘는 회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선거를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 주민자치회 회장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계속 권력은 가지면 가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우리가 그 역할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은 면단위는 뭐 호선을 해서 계속 할 수는 있지만 동단위는 이 부분은 조금 해당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 발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네, 정명희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이 수정 동의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이태열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대용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용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대용 의원과 상하수도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48호 거제시 물 전략을 위한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물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물 전략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1조 및 안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 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 4조 및 안제 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절수 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 6조는 물 전략을 위한 지원 등의 사항이며 안제 7조는 이행 책임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물 전략을 위한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위임된 사항과 물 전략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1항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물 전력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항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시행. 시장은 물 전력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전략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1항 법 제15조 제1항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호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2호 거제시의 지방공사 및 출자 추진기관의 시설. 3조 그 밖의 시장이 수돗물의 전략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 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항 시장은 물의 전략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 설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절수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6조 물전력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전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호 물전력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2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물전략 캠페인. 3호 그 밖의 물전력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 이행 책임 및 확인. 1항 신축되는 설치 대상 건축물의 절수 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 책임을 진다. 2항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 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1호 절수 설비 설치 확인서 및 납품 확인서. 2호 환경 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 성적서. 3호 현장 설치 사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백사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648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조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 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절수 설비 등의 설치를 생활화하고 노후된 기존 수도 설비 등으로 낭비되는 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어 재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전략 및 절수 설비 등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용 의원님, 하여튼 물 부족 기후 환경이나 물 부족 시기에 절수 기기, 절수 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절수 설비 등의 설치, 그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그제시 지방공사 및 출자 출연 기관의 시설은 우리가 당연하게 예산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3호 그 밖에 시장의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 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그 1, 2호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 보고, 그러면 어떤 게 포함이 될까요? 일반 가정 아니면 여러 어디에 해당되는 조례라고 보고 돼요? 민간이 또 예를 들어서 상가를 짓거나 여러 가지 민간 상가.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는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지금 이 조례상으로도 민간 상가부터 해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규정을 제한을 둔 건 없잖아요. 그 밖에 어디까지 들어가겠습니까, 과장님? 공공시설이면서 물 사용량이 많은 이게 해수욕장 또는 공원 내 이게 식수대 그리고 간이 화장실 등에 이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예. 그럼 우리 가정주택은 이제 확대는 할 수 있으나 지금 그거는 아닌 거죠. 지금은 이게 공공주택이나 가정주택은 이게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예. 지금 2항은 이제 제15조 제2항은 보니까 목욕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의무 설치 시설이니까 그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공공 시설물 해수욕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의 식수대 이런 거고, 그러면 그 매년 5천만 원씩 이제 우리가 경비 비용이 추계가 되어 있는데 5천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네, 과장님한테.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이게 공공시설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시청은 지금 이게 양변기에다 이게 양변기에 설치가 지금 돼 절수 있습니다. 다 그래서 바꿨다 아닙니까? 운동하고 네. 주민들이 이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우선적으로 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그 조대용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민간의 상가라든지 이런 또 대규모 우리 쇼핑 센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라프라라든지 해원프라자라든지 장평 종합상가라든지 이런 대규모 집단 이제 시설 이런 데도 만약에 이제 설치하겠다 하면 이제 지원은 이 조례로 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범위는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일단 여기는 또 그런 게 신축되는 설치 대상 건축물 절수 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예산을 주면 어떤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행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해서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해서.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 조금 드릴게요. 네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지금 이제 물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이제 좀 배워야 될 게 어찌 보면은 우리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쓰는 식수 말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차원도 좀 있고,
그리고 아까 가정 말씀은 일본 같은 데는 또 가정에서도 이런 설치하고 있는 걸 많이 했는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샤워 해덕이는 절수 샤워 해덕이 많이 쓰죠. 하여튼 물 전략하는 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강릉 사태도 있었으니까. 예, 예. 줄 마쳤습니다. 예,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뭐 조동 의원님 뭐 요즘 이제 시대가 물 부족이고 기후 온난화 때문에 필요하기는 한데 제가 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절수기 설치할 때 시에서 전체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뭐 그 업체에서 반반하는 겁니까? 시에서 올 지원을 예, 합니까? 그러면 한 곳에 설치당 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는 제가 보기에는 400만 원이거든요. 4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네. 1억 예산을 잡았고 어떻게 절수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형식으로 그게 이루어집니까? 절수기는 우리 시에 지금 보면은 이게 양변기에 네네. 거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기기만 설치하면은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네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 우리 절수기는 그 몰라 그 화장실 절수기하고 어떻게 공공시설의 절수기하고 네. 용도가 똑같이 사용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화장실에는 제가 보면은 그 양변기나 변기들이 물을 그 형태가 물을 작게 사용하면서 디자인 자체가 앞에 하고 뒤에가 넓게 금방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공공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 절수기 그 설치에 그 생긴 거하고 안 그러면 기가 다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장님 그게 정립이 안 됐습니까? 지금 기계하고 네네. 설비하고는 이게 내용이 이게 틀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보시라고. 잠깐만요. 지금 절수기하고 설치 과정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절수기기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이게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계 그러면 절수형 샤워 헤드 등을 이게 절수기기라고 합니다. 네네. 네, 예. 설치 과정은 어떻게 되고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나 큰 공공시설은 그 입구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설치 과정이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네네. 그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관 문제 같은데. 안 그러면 뭐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 네네. 예, 팀장 담당- 설명해 예, 주십시오. 팀장님 예,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가 상수시설 팀장 이상민입니다.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수 설비는 하나의 그냥 기계로 보시면 되는 거고 네네. 절수 기기는 이제 부속품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절수 관련돼 있는 이 등급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세 등급으로 지금 나누도록 네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형태적인 부분에는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에 따라 틀린데 지금 네네. 현재 뭐 저희 시청으로 조금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이제 양변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등급으로 네네. 바뀌어져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한번 사용을 할 때 4리터 이하로 네네.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정비해 줄 수 있는 양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물량이 뭐 1리터씩 늘어날 때마다 이제 등급이 늘어나는 거고 네. 그리고 조금 수압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 자체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수도꼭지 끄트물에 나오는 부분에 좀 수압을 세게 하게 하는 좀 조그마한 그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거를 이제 부착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 세부적인 설명을 해야죠. 오늘 옷을 때 그 모양이나 그런 걸 저희가 그냥 네. 설명을 듣기에는 이해가 쉽게 안 되거든요. 기기하고 설치는 분명히 틀릴 거고 예산도 분명히 틀릴 건데 그거를 참고로 뭐 진짜 프린트를 해서 예, 따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한번 예, 하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쉬울 건데 예, 예.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절수 기계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은
절수 설치를 하는 설비가 되면은 예산들이 굉장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뭐 물 부족에 물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예산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쓰여지는 거에 대한 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 조례 끝나고 그 과장님께서는 절수 기기하고 절수 설치에 관한 이거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필요한 거지만은 예산 범위에서 이게 우리가 무조건 할 게 아니고 각 지에 보면 우리도 절수기기가 있어요. 필요하면은 물을 아껴 쓰고 절수기기 비싼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 있거든요. 아까 온수기나 뭐 우리 샤워기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하시려면은 절수 설비하고 기기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라.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수도법 시행 규칙에 보면 네. 158페이지 혹시 볼 수 있어요? 우리하고 틀리죠. 자료를 가한 게. 여기에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절수 설비는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이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절수 설비라 합니다. 그리고 절수기기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 기기, 그러니까 절속형 뭐 이렇게 샤워헤드 이런 걸 절수기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태일 의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그 밖에 이제 앞에 1호나 2호는 5조의 1호나 2호는 어쨌든 이제 공공시설에 이런 걸 다 어쨌든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된다고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좀 이 광범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이 이 어느 특정 지역의 건물에 뭐 어쨌든 공공 건축물이 됐던 여러 가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지정을 하려면 이 인정하는 시설이 과연 어느 범위일까? 좀 그게 저는 억수로 궁금해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공시설 중에서 물 사용량이 이게 특히 많은 데는 이게 해수욕장하고 이게 공원내 이게 식수대, 그리고 이제 간이 화장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그게 부분은 우리가 수도법에 보면요. 제15조의 절수 설비 등의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 이거는 무조건 강제 조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쨌든 공중위생법 관리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고, 그러고 목욕장업, 그러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행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려는 절수설비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공중화장실도 우리가 다 설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지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밖에가 어디냐는 거죠. 기존 시설에 이게 안 돼 있는 곳에 설치를 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일단 예. 조례는 어쨌든 간에 이게 물 전략하고 이게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 뭐 공공시설에 지금 뭐 대부분 다 이게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에 먼저 이렇게 이 조례를 가지고 그 절수 기기라든지 설비를 해서 물 전략을 우선적으로 이게 하겠다는 이게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물 전략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이게 조례를 뭐 보완을 해서라도 이게 민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뭐 찾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건축 공공시설이나든지 이 법으로 수도법에 나와 있는 곳에 안 돼 있는 곳도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그 안 돼 있는 곳을 찾아서 다 설치를 하겠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일 의원님 근데 질의해 주시기 과장님 굉장히 지금 이제 협소하게 조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협소하게 해석하시는데 지금 아까 그 우리 안석봉 의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서 안 한 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에 하라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었으면 그 부서에서 일을 잘 못 한 거죠. 어디 부서든 건축가에서 잘못 어디 못한 건데 우리가 그래도 그 조례를 제정해서 그 밖에라는 그 시장님의 어떤 재량 범위로 좀 품을 그렇게 넓힌 것은 민간으로 확산하려고 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에 하라고 그거는 법률에도 규율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득 제한을 둔다든지 예? 뭐 이래갖고 뭐 저소득층이라도 우선적으로 물론 뭐 저소득층의 물값도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은 감면도 해주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절수 설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전개가 돼야 된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시행 규칙을 따로 둔다면 이런 건 없지만 만약에 조례가 돼가지고 이제 절수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면 총 예산 5천 중에 뭐 500이든 1000이든 일정 부분은 민간의 절수 설비 샤워 해득이라든지 아니면 그 양변기에 물 절수 시설 그 설비는 그대로 두고 안에 그것만 부속만 갈아 끼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뭐 그런 거라든지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업무 범위가 좀 넓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 그 과장님 뭐 우리 다 의원님들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공의 범위를 넘어서 좀 민간의 범위까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대영 의원님 또 이렇게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물 전략을 위한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상하수도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과장 김성기입니다. 의안건 171페이지, 의안번호 639,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경기 침체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6년 1월 하수도 사용 인상 연도를 2029년 1월까지로 3년간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을 유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조례 제2조의 시장을 거제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로 약칭문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9조를 삭제하여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29조의 중복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를 간결하게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사용료율 내년도 30% 인상분인 2026년 1월 고지분부터를 2029년 1월 고지분부터로 3년간 유예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 조치,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10일 22일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을 거제시장, 이하시장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하 신구 조문 대표표 및 비용 휴게소는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윤병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639 그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반영을 유예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이제 하수도 사용 이 요금을 원래는 2026년부터는 어쨌든 가정용이든 일방용이든 욕탕용이든 전부 다 인상을 하려고 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역 경제적 지역이 좀 물가 상승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3년간 유예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너무 어려움은 있는데 이렇게 완화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3년간 유예를 하면은 저희들 이게 세수가 한 132억 정도 예. 이게 감소가 발생합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원가 절감을 이게 통해서 조금 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 효율을 내서 별도로 또 용역을 줘가지고 총괄 원가를 좀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총괄 그리고 원가를. 일반에게서 일부 이게 전출금을 이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부족 부분 원가 절감이나 운영 효율을 주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할 건데 네. 이게 또 어쨌든 세수가 줄어드니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좀 충당받아서 하겠다. 어쨌든 우리 지역 경기가 너무 조선소 호황인데 지역 경기는 너무 좀 어려움이 처해 있고 또 시민들 부담을 안 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라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하수도 사용료는 8대 때 제가 물가심의위원부터 해가지고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는 강령 상수도만을 쓰면서 그 통고가 같이 어떻게 대응해갖고 이렇게 하지만 하수도는 이제 따로 각각의 지자체가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만 16% 되는 부분, 그게 실제로 이런 이제 간접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걸 방기는 시민들은 없죠. 늘 싸게 이대로 멈춰 있었으면 좋은 게 이제 시민들의 마음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건 참 이해를 하는데 어렵게 이제 30% 해가지고 지금 2025년도는 30%가 인상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1차년도 개념으로 본다면 예, 예. 이제 30%가 인상이 됐고 그 나머지 그러면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이제 계획연도가 이제 연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3년 뒤에 지나면 우리가 44억, 매년 44억이 아니라 그 뒤에 되면 또 여러 가지 원가가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44억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3년 뒤가 지나면 연간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도 이렇게 되다 보면 저는 더 올라갈 거라 보는데 그래 이게 참 고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 맞는데 우리가 안 올리다가 한꺼번에 30%씩 올려가지고 이 저항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저항을 많이 오히려 매년 5%든 10%든
조금씩 우리가 그 계속 올렸다면 그 저항 없이 목표 금액만큼 올렸을 텐데 내 안 올리다가 갑자기 어느 누가 사실 받아들여서 1년에 30%씩 해가지고 30% 오른 거에 그 30%, 그 오른 거에 30% 이러면 이자도 사채도 이리 받으면 1억 떴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건데 지금 이제 뭐 조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2029년도에 될 때는 그러면 이제 연한 이제 30%씩 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29년부터는 그 해는 어쨌든 그 저기 거기 26년도에 못 받은 30%는 그때 29년도는 반영이 되고요. 예.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게 그 요금 효율화는 이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가 몇 프로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이 오케이. 크게 이게 거기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이걸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말 그대로 정부에서 목표만큼 안 올라가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자체가 받는 페널티가 존재합니까? 우리가 세수가 결국은 돈을 안 내는 대신 우리 일반 회계로 넘어온다는 것은 시민 세금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저희들은 뭐 하수도 사업 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뭐 사업이라도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런 거 있는데 내 말은 정부 페널티가 있냐고요. 환경부에서 페널티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물 관리하는 데서 있습니다. 있네요. 예, 국비 보조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좀 반영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긴 호흡을 봐가지고 저항은 좀 줄이면서 긴 호흡을 봐야 되지. 사실은 단기간에 막 올리려고 드니까 저 수도 요금 올릴 때보다 이 하수도 요금 올려가지고 받은 전화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뭐 3년간 유예가 됐다니까 그 부분은 뭐 저는 뭐 진짜 어렵긴 하니까요. 우리가 2029년도는 뭐 좋아질 거니까 그때는 좀 저항도 줄이고 목표도 좀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좀 기간을 좀 퍼센테이지는 줄이고 기간을 좀 늘리고 그렇게 좀 스무스하게 연착륙이 아니고 연상승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3년이면 한 132억 정도 우리를 못 받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갑자기 생각은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뭐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집행부에도 거기 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계속 30% 인상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민원들이 이게 많이 이게 찾아와서 뭐 저희들은 어쨌든 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요금을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는 뭐 자기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먹는 물 같으면은 자기들이 충분히 느끼는데 이 하수도 사용료는 자기들이 이게 피부를 못 느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저항이 많아서 저희들도 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금 현실화는 우리 도내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한 5번째 정도 안 됩니다. 창원은 거의 한 60%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올 25년도 되면은 한 33% 정도 이렇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저희들은 뭐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저희들은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지역 경제가 보면은 뭐 상가 공시율이 우리 고해는 지금 25년도 1, 4분기에 봤을 때는 뭐 14.5%인데 옥포는 한 3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상가는 고해는 한 6%인데 옥포는 한 16.4% 정도 되고 물가 상승이 최근 뭐 이게 5년간 했을 때 한 13.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피부적으로 여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례를 이렇게 일부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과장님의 그 생각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그 하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전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요 하수도 요금을 132억을 감소하는 걸 일반회계에 가져오면 이거는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사. 이거는 한자성어로 말하면은 그래서 적절하게 올릴 거는 올리고에 지금 우리 공가 뭐 상가 이런 거 비어 있는 거 말한데 제가 예전에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시대적인 변화예요. 상가에서 안 하고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걸 활용해서 다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가 변화하는 가독이기 때문에 상가 공실률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거기에만 매몰돼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적절하게 올라갈 거는 올라가고 아닌 거는 아니고 이러는데 이 또 2029년까지 이거를 멈춰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또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이렇게 상승해서 받을지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거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반한 행동이에요. 어려운 거는 알겠지만 이 30%하고 132억 같은 이런 또 큰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거는 사실은 전체 우리 그 시민의 그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가 저 세계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132억 원을 다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매년 조금씩 가져오겠죠. 뭐 매년 조금씩은 뭐 예를 들어서 가져오겠지만은 일반회계에서 132억 원을 다 가져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민생회복지원금에 우리 950억 풀렸거든요. 그제? 그래도 지금 우리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 경제는 자꾸 이 물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 요금만 이렇게 낮춘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가에서 페널티도 준다고 하는데 이거를 굳이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 이게 30% 이렇게 다운하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이 우리 또 시민들을 생각해서 그걸 한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할 거는 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30% 이거를 중지시킨다는 거는 지금 물가 상승률하고 지금 우리가 전기세고 뭐다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오를 건데 그 마음은 알겠지만은 이 검토 보고 내용이 이렇게 조금 저는 이렇게 현실성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장님 174페이지에 이 책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의 안건 책자. 그러면 우리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그러면 이 사용량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랍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도를 거기에도 지금 보면은 2025년을 2029년으로 네네. 그거를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강공서에 네. 그 우리 하수도 요금도 전부 다 30% 동결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모든 요금은 29년 9년도에 1월 다. 1일부터는 이제 새로 이제 거기서 30% 인상된 부분을 부과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2029년도에는 그때 가서의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는 2029년도에도 이 기준에 준하는 30%만 그럼 물가 상승률을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내년도 30%를 4년간 30%를 지금 받게끔 되어 있는데 네네. 25년까지는 30% 받았고 네네. 26년도 부분을 30%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2029년까지 안 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유예를 해서 29년 1월 1일 날 그부터 요금 나가는 거를 30%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과장님 그럼 하나만 더 물을게요. 2029년도에 지금 경제보다 더 나아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럼 그때는 30%의 물가 상승률하고 2009년도에 그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그러면 어려우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뭐 30%, 50%, 10% 이렇게 감안을 할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리다시피 저희들은 거기 용역을 통해서 세수 방안의 운영 효율화를 좀 더 이게 총괄원가를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거기 총괄원가를 낮추면은 요금 효율화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 부과되는
부금 자체도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30%가 아닌 더 이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거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저희들이 뭐 이게 30% 그렇게 계속 해마다 받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네네. 거기 29년 지나서부터도 저희들이 그거를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해서 그 시점에 가지면은 어쨌든 우리는 용역을 통해서 원가를 이렇게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요금을 현실화를 이렇게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차라리 아까 우리 앞에 의원님 말했듯이 30%가 가하면 뭐 10%, 20%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이제 30% 2029년도에 경제가 나아지고 더 물가 상승률이 될지 안 될지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2029년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부고 또 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하고 과에서는 어떤 그 깊은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029년까지 이거를 30%안 받는다고 기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2029년까지 차라리 10%에 그걸 한다면은 더 와닿아요. 우리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경제가 계속 나아질 거라는 그게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0% 시민을 위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3년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 산정 기준을 이렇게 잡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 공공하수 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깎아주고 30% 안 받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2029년도에 우리가 또 닿아야 할 예산은 아마 용역을 통하고 호율화를 찾겠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렇게 그 내용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한꺼번에 더 오르면은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시민들은 더 불만이 더 많이 생기고 저희한테 더 많은 민원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